수소차 산업이 떠오르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남의 일입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이점도 살리지 못하고 기반 시설도 뒤처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이 IT 전문 인력 370명을 전주에 상주시키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이전 효과가 각계에 미치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이 난 곳은 도박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타살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수소차 분야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으면서 지역마다 시장 선점에 쟁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까지 있어 유리한 위치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수소차 충전소 하나 없고 정부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게 전북의 현실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수소버스 생산에 성공한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입니다. 올해는 일반 버스와 성능이 비슷한 수소버스를 생산했지만 전북에서는 운행하지 못했습니다. 수소 충전소가 없기 때문인데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 시설 구축에 한 발 늦었습니다. 전국에서 운영되거나 공사 중인 수소 충전소는 모두 27곳, 특히 울산과 광주는 내년까지 각각 7개와 6개의 충전소를 보유할 예정입니다. 전북에서도 이곳 현대차 전주 공장 인근에 충전소 한 곳이 마련될 예정이지만 운영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쯤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자체에 30여 대의 수소버스를 보급하는 정부 사업에 전라북도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전기차에 집중하다 보니 수소차 인프라 구축이 늦어졌습니다. 내년부터 전북 1호 수소 충전소 구축을 시작으로 이 같은 문제는 국가 예산에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내년도 수소차 예산은 지난해보다 7배나 많은 1,400여억 원. 하지만 전북 몫은 17억 원에 불과합니다. 울산, 창원, 광주 이런 데 그간의 충전 인프라를 많이 구축해 온 지자체가 제일 많이 나갈 거고요. 향후 10년간 1조 원 가까이 투자해 수소차 산업 육성을 선언한 전북. 타 지자체와 속도를 맞추기까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화재로 무너진 주택에서 나흘 만에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 주택 도박장이었는데요. 경찰은 타살과 방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인 8일 새벽 화재가 난 정읍 신태인의 한 상가주택입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체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완전 뒤처먹은 상태였던데요. 아침에 보니까 다 타버렸더라고요. 냄새 엄청 났어요. 경찰과 소방은 화재 발생 나흘 만에 구착기를 이용해 잔해를 제거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화재 당시 발견하지 못했던 50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A씨는 아내로부터 며칠째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 A씨의 행적을 추적한 결과 불이 난 곳은 상습 도박이 이뤄진 곳이었고 당시 함께 도박판을 벌인 60살 B씨 등 관련자 3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요. 일단은 3명 다 긴급 체포했고요. 3명 다 혐의가 있다는 건 아니고 일단은 진술 확보 차원에서 긴급 체포했으니까요. 조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붙잡힌 B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난로가 넘어져 불이 났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타살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예약 고객이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이른바 노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고 하죠. 얼마 전 군산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피해를 일으킨 손님이 다름 아닌 현직 기초의원이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군산에서 횟집을 하는 나연용 씨는 얼마 전 겪은 일을 떠올리면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정읍시의회 A 의원이 회식 자리를 예약하겠다며 다녀간 일이 발단이 됐습니다. 가게를 찾은 A 의원은 의장도 참여하는 자리인 만큼 청소와 식사 준비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시의원 신분을 믿은 나 씨는 예약 당일 다른 손님을 받지 않고 약속한 회정식 40인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손님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예약 취소로 이 수산물 가게가 입은 피해가 그날 하루만 50만 원이 넘었습니다.
가까스로 A1 측과 연락이 닿은 나 씨는 상대방의 태도에 또다시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사과 대신 예약한 게 아니었다. 손님이 안 오면 취소된 걸로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대답을 들은 겁니다. 비수기인데다가 거의 반으로 줄었어요. 매출이. 이 자영업자한테 이렇게 노쇼를 한다는 거는 진짜 큰 타격입니다, 이게. 나 씨가 시청에 민원을 넣은 뒤에야 A1은 노쇼로 인한 피해를 모두 배상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는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뭐 우회 차원으로 가신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신 일이라. 민의의 대변자로 귀감이 되지는 못할 망정, 노쇼의 갑질까지. 지방 의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못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도내 특성화 고등학교의 무더기 미달 사태가 심각합니다. 말 그대로 특성화시키지 못하면 생존도 불가능한 실정인데 그 원인과 대안은 무엇인지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지역 31개 특성화 고등학교 가운데 70%가량이 내년도 신입생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취업률도 떨어지고 학생 수도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 취업률은 20%대로 지난 16년에 33%로 반짝 상승했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고교 입학 예정자도 지난해 2만 600여 명에서 5년 뒤인 2022년에는 1만 5천 명 선으로 줄어 미달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존폐 기로에 놓인 특성화고의 변신과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한 번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던 진안 공고는 올해 군 특성화 학교로 변모했습니다. 졸업생들이 군 기술부사관으로 채용되자 올해는 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성화고 변신의 필요성을 잘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를 4차 산업에 맞게 학과를 개편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입니다. 일선학교에서는 기업체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를 일정 규모 이상 채용하는 쿼터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위험하고 힘든 작업만 외주화해서 갈수록 열악해지는 고졸 직원의 작업 환경 개선도 절실합니다. 1년을 버티면 3년을 흡수했는데 학생들이 3개월을 넘지 못하고 돌아온 경우가 전 절반 이상이 됩니다. 각 학교의 특성화를 살리겠다며 이름까지 바꾼 특성화 학교. 스스로의 변신과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국민연금과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이 혁신도시 내에 첨단 전산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수백 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게 돼 지역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IT 산업 발전에도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국민연금공단과 우리은행이 협약을 맺고 혁신도시에서 전산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우리은행이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면서 제안한 사업으로 1년 동안 1,000억 원을 들여 기금 운영과 경영 지원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전산 업무를 고도화함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더욱더 편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전산 시스템 개발은 그동안 관련 업체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주로 이루어졌지만 이번에는 작업장을 혁신도시에 차렸습니다. 건물 4개 층에 34개 업체의 인력 370명이 상주하게 됐는데 도내에서 이처럼 IT 전문 인력이 한꺼번에 모이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 전략에 따라서 지역으로 이전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 사무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유지 보수 등 향후 국민연금과의 지속적인 업무 협조를 위해 지역 인재 양성을 준비하는 회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뽑을 때도 저희가 5명 중 2명을 이적 출신을 지금 뽑았습니다. 장기적으로 그 인재를 채용해서 키워가지고 배치하는 걸 좀 구상하고 있고요. 국민연금은 2, 3년 간격으로 차세대 전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데 본사가 있는 혁신도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지역 IT 산업 성장의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고용률은 낮아지고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전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취업자는 92만 9천 명으로 전년 대비 5천 명 감소했고 실업자는 2만 1천 명으로 5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도내 고용률은 59.3%로 0.1%포인트 낮아졌고 실업률은 2.3%로 0.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도내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오늘 월정수당이 기준 2.6% 오른 의정비 인상안을 최종 의결해 내년도 도의원 의정비는 올해보다 91만 원 많은 연간 5,4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군산시와 장수군이 월정수당 2.6%, 임실군은 1.2%의 인상을 각각 확정했고 완주군은 21% 의정비 인상안을 마련해 주민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내년도 예산이 사상 처음 7조 원을 넘게 됐습니다. 도의회 예결위원회는 오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전라북도 7조 530억 원, 도교육청 3조 4,691억 원을 의결해 본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전라북도 예산은 올해 본 예산 대비 10%가 늘어 7조 원 시대를 열게 됐으며 도교육청 예산도 올해보다 4.6% 늘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라북도와 금융감독원이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위원장은 전라북도와 협약을 맺고 농어촌 노인 등 사기 취약계층을 방문해 예방법을 홍보하는 등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주시 보건소는 소화기 질환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겨울철에 급증한다며 감염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자주 손을 씻고 굴 같은 조개류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전주시 폐기물 소각장 백지화 시민대책위는 전북농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협 등 금융기관이 공공성을 무시한 채 폐기물 소각장 사업자에게 제공한 대출금 634억 원을 즉각 회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읍시립요양병원에 치매 전문 병동이 조성됩니다. 정읍시는 치매 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와 관리를 위해 25억 원을 들여 시립요양병원 안에 지상 3층 규모의 치매 전문 병동을 증축하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 소개해드립니다. 무주군 탁구협회에서 1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성금에 감사드립니다. 한전 임직원들의 비위 수사가 확대됩니다. 검찰은 한전 전북본부의 전 본부장과 지사장, 지사팀장을 구속하고 이 가운데 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족 등 차명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으면서 분양 대금 수천만 원을 할인받고 대가로 업체 측의 인허가와 전기 매입 등의 업무 편의를 봐준 혐의입니다. 검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이득을 취한 한전 직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가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황 군수 변호인은 전주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은 단지 의견을 표명했을 뿐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군수는 지난 6월 열린 공개 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에 대해 조합장으로서 불가피한 처벌이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 일정을 제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향에 동의한다며 다음 달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야권에 제시했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도내 야권은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환영한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지역 정치 구조를 바꿀 선거제 개혁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내년부터 전주 지역 주택 임대료 인상이 최고 3%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는 최근 입법 예고된 민간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임대료 인상은 5% 내에서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인상률 등을 고려한 법정 인상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 지역은 임대료 증액이 최대 2, 3% 선에 제한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군산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2019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내년 2월부터 2달 동안 실시되는데 참여 희망자는 오는 17일부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북권 뉴스